그리고 의사가 제일 네. 의사 면허만 있으면은 네. 의사 지도 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의사 면허가 좋고요. 정보가,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정보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거든. 그 AI가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을 하시기까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전공을 하셨고 어떤 거를 하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그 진로 멘토링 하듯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박사님 오늘 화려한 일에 계신데 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구 보건대를 나왔습니다. 전문대학교 졸업, 방사선과를 졸업했죠. 졸업하고 바로 이제 병원에서 바로 제 일을 하게 됐고 한 6년? 7년을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을 쭉 하다가 방사선사로서의 어떤 회의감도 들고 해서 제가 직장을 이직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병원만 이직을 3번 정도 했는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직장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다른 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감독자 면허 방사선 동영수 아까 취급하려면은 우리 같은 이런 기관들은 관련 면허자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아래 단계 일반 면허가 있습니다. 그 방사선 필법 경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년 이상 돼야 되고 그 일반 면허를 가지고 또 2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감독 면허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원을 다니면서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라이센스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병원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정도 있었고 해가지고 제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서울서 생활하느니 방세도 물가에 대비 이렇게 보니까 지방에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계속 있다가 병원 이제 그 경영들이 너무 이제 폭렬치 않은 거예요. 병원 수익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게 못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그만두고 이 면허증을 살려서 내가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주소를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잠깐 갔다가 이제 여기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지금은 어떤 방사선사로의 역할보다는 감독자 면허를 가지고 이 면허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여기 전체 면허 가지신 분은 연구원님 혼자신지 않나요? 아니요, 감독자 면허 가지신 분은. 네, 감독자 면허는 혼자. 면허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장비별로도 있지만 어떤 동요소라든지 발생 장치가 있는데 그 수량이나 아니면 하여튼 용도 이런 게 좀 하이 클래스면은 감독자 면허가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그 이하면은 일반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기관도 처음에는 일반 면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신약개발지원센터에 지금 퇴사를 하셨지만 모 박사님께서 일반 면허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쭉 책임자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용량을 추구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다 물려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럼 감독자로 계시면서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을 우선 하시는 거고, 또 그 기기에 대한 감독도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냥 우리 방사선 발생자라든지 아니면 동요소가 전부 다 썼습니다. 방사선언입니다. 그냥 네네.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이하가 되면 이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 고이하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계를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해가지고 뭐 그 수량을 낮추면은 제가 필요 없죠. 근데 업무 영역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근데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같은 부류의 일을 예, 하시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포항에 보면 세아제왕이라고 파이프 철강 공장에 근데 그 파이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장이 그 파이프 만드는 회사로서는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안전관리자로 있었거든요. 아, 거기 이제 그 파이프라는 게 철판을 말아서 용접한 다음에 용접하면 그게 파이프거든요. 그 용접한 부위를 얼마만큼 용접이 잘 됐느냐를 이제 엑셀을 비춰가지고 이게 검사를 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 집체만한 발생 장치가 매기는 겁니다. 집체만한 발생 장치가 이렇게 4개가 있고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이고 파이프 이렇게 만들면 용접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맨 마지막으로 이 방사선 작업장에서 이제 파이프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 제가 관리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파이프들도 만들어진 거를 잘 만들었는지 나중에 보는 방법은 그렇죠. 투시를 해서 봐야 되니까. 이 크게를 보면 이제 의료기관, 산업체, 그다음 연구기관 이런 거거든요. 병원은 방사선사 선생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 의사 제일 네. 그 의사 면허만 있으면은 네. 의사 지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의사 면허가 좋고요. 네.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프로페서 정하는 교육 종사자 교육만 받으면 이거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박사님도 얘기해 주시나요? 네, 저 그래서 참고로 저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 저희 감시하에 장비를 그렇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라 그러는데 네. 사장. 병원에서는 네.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아니고 네. 작업 종사자, 관계 종사자 아마 이럴 겁니다. 선생님, 네. 감독자가 그때 없으면 여기 장비들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학생분들이 혹시 감독자가 관심 있으시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으시고 아마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정말 되게 힘들고요. 참고로 노후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전형적인 공대 출신이고요. 이제 전작가에 있었습니다. 전작가 출신이고. 카이스트. 하여튼 그래서 저기 전작가인데 저 이제 때는 제일 잘 나가던 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만드시는 핸드폰이 제일 잘 나갔어요. 그래서 막 통신 쪽 이런 쪽이 엄청 잘 나갔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삐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들 하는 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없나? 이러다가 이제 옛날에 또 한때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이제 의료 쪽에 뭐 어떤 거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제가 좀 보기와는 다르게 동안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때 당시는 의공학과 이런 게 거의 좀 전무후무한 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전자과나 뭐 아니면 다른 과 뭐 이런 데서 조금 아름아름 이제 좀 되는 거 있고 이제 좀 이제 바깥 세상에서 한국 바깥 세상에서 좀 그런 거를 좀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대학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랩을 아무래도 대학원 때는 정해야 되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요즘도 많이 하는 나노 뭐 이런 기술 쪽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인공화학 뭐 이런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운 좋게도 이제 앞에 선생님 얘기한 그 MRI 쪽으로 하는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쪽에서 꼬신 거 반, 저도 뭐 가고 싶은 거 반 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또 그 안에서도 저는 좀 약간 좀 특이한 걸 해서 뭐 물론 이제 선배님들은 이제 MR 쪽도 했지만 저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EEG 쪽도 같이 약간 뭐 에필lep시 간질 쪽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의사분들이랑 물론 이제 선배님들도 이제 의사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간질 환자를 직접 이제 데리고 하는 실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의대 쪽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제 코옥하면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MR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좀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회사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뭐 좋아하시는 LG, 삼성 가시면 예, 월급은 많이 나오는가? 하여튼 뭐 칠 건데 그럴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관련하는 목적에 맞게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본인하고는 좀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서 자유도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또 생각한 게 회사 쪽이랑 뭐 이런 일들을 또 좀 하기가 힘든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산학연병 발음이 어감이 좀 그런데 그 산업 쪽이랑 학교 쪽이랑 그다음에 병원 쪽이랑 연구소 쪽이랑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쪽에 지원해서 이제 선임도 만나고 여기 이제 실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이제 지금 이 공간에서 같이 뭐 일하시거나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첨단 의료 기기들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뭐 융복합이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이야기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 저희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센터고요. 센터 쪽 내에서 대부분들은 좀 이제 공대 기반의 베이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이제 연구 분야가 지금 같으면 과학 쪽도 있고요. 의료기기 쪽 하면 되게 많습니다. 단순히 저희처럼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영상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 기반도 있고 체외 진단도 있고 그다음에 평가 쪽 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 분들의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요. 실내로 저는 과학 쪽이랑 지금 아니면 팀에서 하는 소음파 쪽에서 영상이랑 접목시켜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내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경북대병원 쪽이랑 해서 이제 간지 쪽 그쪽은 이제 주로 의사분들이 되겠죠. 의사분들 쪽이랑 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떤 회사들이랑 관련해서 아까 그런 회사들이랑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이랑 연구 쪽도 하고 그다음에 실험동물센터도 단순히 동물만 이렇게 해서 찍어주고 이런 거보다는 저쪽도 동물 모델 같은 것보다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영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쪽도 연구를 같이 호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말씀드린 산학연병 그쪽으로 해서 많이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나 이제 학생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일단 연구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는 지원도 저희 해주시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로 해서 펀딩을 따와가지고 이제 저 연구도 이제 해서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요즘은 이제 저 혼자 분야만 해가지고 단독으로 따기는 쉽지 않고 여러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공동의 주제에 맞춰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리는 게 이게 같이 해서 그냥 말만 같이 한다고 하고 일을 쪼개갖고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은 의사적인 그 진단 쪽 지식이 강하지만 사실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이런 쪽은 공대원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나 영감을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런 걸 같이 하고 공대 안에서도 분야가 다르면 사실 이게 보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향도 다르고 해서 서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디스커션 해가면서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융복합 많이 하고요. 이제 그래서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하는 거 플러스 두 개를 합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융복합했을 때 또 이런 시너지가 될 만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 얘기를 안 했었는데 방사선 관련해서 아까 보면 측정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정보가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정보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과제 쪽도 이렇게 해서 진짜 연구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저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R&D 쪽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기관이 또 뭐 R&D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장비를 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지원도 해야 되고 기관 지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이 방사선 업무 외에 이쪽으로 좀 많이 일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영남권 뭐 한국내무원 비롯하여 뭐 경북대학교 병원, 뭐 경제학교, 부산대학교, 뭐 수도권에는 뭐 키스트 뭐 이런 이 정도 뭐 연구기관들이 와서 제 장비 쓰시고 뭐 네. 할 때 제가 도움을 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저희 이게 기관 이름이 이제 첨단 의료 산업이다 보니까 그 첨단 과학 기술로 이제 과학 기술 계속 발달을 하는데 그 과학 기술 발달이 이제 사람에게 이제 이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발달하는 반면에 이렇게 지구 환경에서는 또 되려 안 좋은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 교육에서는 그 과학 관련 사회 쟁점이라 그래서 이제 소시오 사이언티픽 이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과학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쟁점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쟁점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그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면서 분명히 인간 생활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고 뭐 부산물로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요거 아, 그게 일단은 그 융복화학 쪽인 측면이 저희가 이제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하게 되면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아까 말한 대로 뭐 같이 일은 하지만 코옥을 진짜 실제로 하기에는 분야도 다르고 그다음에 환경들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코옥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 실례로 뭐 이제 그런 쟁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실례로 의료 영상 지금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빅데이터 해서 이제 AI에 있어서 뭐 딥러닝하고 진단하고 쓰거나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오는 문제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지금 같으면 진단을 어떤 데 실제 뭐 병원에서는 그 AI가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의사분들의 뭐 이런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역할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의사분들이 AI를 뭐 반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쟁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좀 바꿔서 융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실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옛날에 초창기 때는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가 뭐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뭐 의사분들 위주로 가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공개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뭐 없으니까 뭐 이런 걸 활용하기 힘들다거나 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의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들을 알았을 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어떤 이제 기술을 개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접목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이제 진단이나 이렇게 저희 쪽 이제 융복학 쪽을 봤을 때 진단 쪽에 이렇게 오히려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뭐 이렇게 잘 해놓으면 이것들이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안녕하세요. 공돌이였고요. 공대 비하. 네, 보통 네, 실제 그럼 이렇게 뭐랄까 동물의 척추 부분을 예, 뭐 해서 진짜 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는지